안녕하세요. 저희는 현재 유행 중인 코로나19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수 있는 팩트들을 쉽고 간략하게 알려드리기 위해 찾아온 의과학과를 전공하는 젠과 진입니다. 2019년 12월을 시작으로 지난 1년간 세계 각국으로 뻗어나가 팬데믹을 일으키며 인류를 위협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이번 영상에서는 바이러스와 질병의 정확한 명칭, 역사, 바이러스의 구조와 감염 경로, 그리고 감염 원리와 증상들이 일어나는 이유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 바이러스를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쉽게 부르지만 엄밀히 말하자면 이 명칭은 부정확하며 맞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바이러스를 뭐라고 부르는 것이 맞는 걸까요?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코로나는 라틴어로 왕관 또는 태양을 뜻하는 단어로 바이러스의 겉표면에 있는 돌기가 왕관 같아 보이기도 하고 태양 같아 보이기도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리고 바이러스는 라틴어로 독을 뜻하며 세포에 침투하여 감염시킬 수 있는 독성 입자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정확히 말하자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명칭은 지구상 존재하는 모든 바이러스들 중에서 이러한 형태의 돌기를 갖고 있는 바이러스들을 통합하여 일컫는 거죠. 이렇게 바이러스의 구조적인 특징으로 코로나라는 이름이 붙여진 바이러스 균주는 현재까지 총 6가지가 발견되었습니다. 6균주 모두 겉표면에 돌기를 보이지만 조금씩 다른 유전자로 인하여 증상의 종류, 전파력, 그리고 치사율 등의 차이를 보입니다. 이 중에서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1은 2002년에 사스라고 불리는 중증급성 호흡기 증후군을,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는 2012년에 메르스라고 불리는 중동호흡기 증후군을, 그리고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2 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2019년에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와 같은 호흡기 질환들을 발생시켜 전염병을 일으킨 거죠. 다시 말해 현재 유행 중인 바이러스는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불리는 과에 속한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2 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부르고, 이 바이러스로 인하여 발생한 감염증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라고 부르는 것이 맞겠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쉽고 빠른 이해를 위하여 이 영상에서는 바이러스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그리고 감염증을 코로나19로 부르겠습니다. 그럼 코로나 바이러스와 감염증의 명칭에 대해 알아보았으니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의 간략한 역사를 알아보겠습니다. 2019년 12월 중국 우한시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폐렴이라는 증상이 보도됩니다. 이 폐렴의 원인을 조사해본 결과 박쥐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 유사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사실이 드러나며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 변종이 발견되었음이 확인되죠. 이렇듯 원래 박쥐들을 숙주로 하였던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2가 진화하고 변종되어 사람들도 감염시킬 수 있게 되었는데, 이렇게 동물로부터 사람에게 감염되는 병들을 통틀어 인수공통 감염병이라고 칭합니다. 이런 케이스가 이례적일 거라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돌이켜보면 인류 역사에 등장했던 전염병들 중 인수공통 감염병에 해당되는 것들이 생각보다 많은 걸 알 수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1은 원래 사양 고양이가 숙주인 바이러스였고, 또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는 낙타를 숙주로 하던 바이러스입니다. 또 그 외에도 조류 인플루엔자 감염증과 에볼라 출혈열 등 우리가 뉴스에서 자주 봤던 전염병들의 대부분이 인수공통 감염병인 셈이죠. 이렇게 동물만을 숙주로 삼다가 사람을 새로운 숙주 삼아 기생하여 병을 일으키는 균들은 다른 균들과 비교했을 때 더 높은 확률로 대규모 전염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우선 첫째로 인류가 경제 개발을 목적으로 자연의 영역들을 무차별하게 침범하면서 원래 동물만을 숙주로 하던 병원균들과의 접촉이 잦아졌고, 이로 인해 인간도 이런 병원균들에 감염될 수 있는 위험성이 커졌다는 점입니다. 더 나아가 둘째로 대부분의 감염된 사람들에겐 이런 병원균들에 저항하기 위한 면역체계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감염 후 빠른 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류 주거 형식의 도시화로 인해 현대 도시들 대부분의 인구 밀도가 증가했기 때문에 감염자가 발생했을 때 그와 가까이 사는 이웃들 또는 같은 지역 내에 거주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새로운 병원균을 전파시켜 대유행성 전염병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아직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병원균의 발원지는 우한 수산시장이라고 추정될 뿐 확실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꼭 이 바이러스가 원래 박쥐를 숙주로 삼다가 사람을 감염시키게 된 인수공통 감염병이란 사실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떻게 우리 몸을 감염시키는지를 알아보기에 앞서 바이러스가 우리 몸 안의 세포를 침투하고 증식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으로 갖추고 있는 구조적인 특징부터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코로나 바이러스의 중심부에 위치한 유전 물질은 캡시드라는 단백질 껍질로 둘러싸여 있는데 이 껍질을 구성하는 단백질을 바로 N 단백질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바이러스 막의 표면에는 앞에서 언급한 돌기 모양의 스파이크 S 단백질뿐만 아니라 M 단백질과 E 단백질도 있습니다. 다음 파트에서 더 자세히 말씀드릴 테지만 이 네 가지 단백질과 그 외 몇 가지 구조들은 바이러스의 형태를 안정적으로 지지하고 숙주세포 침투와 감염을 촉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렇게 바이러스가 숙주세포 안으로 침투하기 성공하면 바이러스는 숙주 내에서 증식하기 위해 자기 몸체를 구성하는 단백질과 효소와 같은 구조들을 복제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복제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저장하는 것이 바로 유전자인 거죠. 그렇다면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구조들을 이용함으로써 우리의 몸 안으로 침투할 수 있는 경로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들 알다시피 코로나 바이러스는 감염된 사람이 기침이나 재채기를 한 후에 비말이라 불리는 침방울들이 공기 중으로 분산되어 다른 사람의 호흡기로 직접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이때 입자 크기에 따라 바이러스가 상기도 또는 하기도에 안착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물건 표면에 묻은 비말을 다른 사람이 만진 후에 눈, 코, 입 등을 만져 몸 안으로 들어가는 경로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이러스는 더 깊게 숙주세포 안으로 침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후 바이러스 검열을 장식한다고 앞서 설명해드렸던 S 단백질은 숙주세포 표면에 위치한 ACE 수용체와 결합합니다. 이를 통해 바이러스는 숙주세포 내부로 침투하게 되어 숙주세포 내에서 바이러스 복제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새로 복제되어 생산된 새 바이러스 입자들이 세포 외부로 배출되어 더욱더 많은 숙주세포들을 감염시키게 되는데요. 당연히 이에 맞서 우리 몸의 면역체계가 반응하는데 이때 면역체계를 활성화하면서 열이 나거나 생산되는 점액의 양이 많아져 코막힘이 생긴다든지 바이러스를 내보내기 위해 기침이 잦아진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또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일반 감기와 가장 크게 다른 점 중 하나는 기관지 외에 우리 몸 여러 장기들을 감염 또는 손상시킬 수 있다는 것인데 이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앞에서 언급했던 숙주세포 표면의 ACE 수용체가 우리 몸의 굉장히 다양한 장기들, 예를 들어 폐, 간, 신장, 심장, 소장, 대장, 심지어 뇌에도 위치해 있기 때문에 온몸 구석구석으로 퍼져 여러 종류의 세포들을 감염시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바이러스가 숙주 안으로 침입한 사실을 면역계에 알리는 경보 물질인 사이토카인이 과다 분비될 경우인데 이러한 과민 반응을 사이토카인 폭풍이라고 합니다. 사이토카인 폭풍이 일어날 시 면역세포들의 무자비한 공격으로 인해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정상세포까지 손상시킬 수 있는데 이때 사이토카인이 몸 안에 퍼져 여러 장기들을 손상시킨다면 특히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들이나 고령자들에게 더욱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영상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과학적인 지식들을 몇 가지 알아보았는데요. 이렇게 위험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최대한 외출을 자제하기, 사회적 거리 두기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기, 필수로 마스크를 착용함으로써 직접 접촉과 간접 접촉을 방지하기, 그리고 30초 이상 비누로 손을 깨끗이 씻기 등이 있겠죠? 그렇다면 앞으로 이러한 예방수칙을 잘 지키며 2021년은 모두에게 더욱 건강한 해가 되길 바라고 다음 비디오에서 만나요.